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국내나 해외에서는 텐가이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됐고요, 일본 내수판에서는 센코쿠 블레이드, 그러니까 전국 에이스 에피소드 2라는 부제를 가지고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버전은 가정용 세가 세턴으로 이식된 텐가이입니다. 일본어 버전이라 텐가이라고 적혀있지 않죠. 참 오랜만에 이 게임 리뷰를 하는데요,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옵션이 보입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노멀로 하고요, 마리수는 한 마리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화면 비율이 오락실이랑 달라서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히든 캐릭터 아인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오랜만에 리뷰니까요, 인기 캐릭터 코요리로 출발합니다. 이 게임은 사이큐에서 만들었고요, 오락실에 등장했을 때는 1996년이었습니다. 세톤으로도 같은 해 11월 22일날 이식이 됐고요. 이 게임의 이식 버전 중에 제일은 세가 세턴 버전입니다. 히든 캐릭터 아인 외에 마리온, 사이큐의 또 다른 인기 슈팅 게임 건버드의 주인공 마리온이 히든 캐릭터로 이 게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죠. 모든 캐릭터로 엔딩을 보면은 마리온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컷신에 세가 세턴만 있는 성우들의 음성 더빙이 아주 잘 됐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이식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락실이랑 그냥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세가 세턴 이식 버전이 최고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중고시장에서는 이 세가 세턴 버전이 귀하기도 하고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이큐에서 만든 슈팅 게임만의 독특한 룰이 있죠. 기본 4개의 스테이지 중에 랜덤으로 3개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요, 그리고 4번째 스테이지부터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 게임을 처음 오락실에서 봤을 때 전국 에이스 2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제목 자체도 텐가이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긴 했습니다. 특히 플레이하는 캐릭터 코요리, 정말 다른 캐릭터가 됐죠. 1편에서는 남자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래서 인기도 뭐 그냥 그랬죠. 그런데 텐가이에 와서는 인기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게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코요리죠. 랜덤 스테이지 중에 첫 판은 하늘이 선택이 됐고요, 첫 판 보스는 상상의 동물 샤치를 닮았죠. 용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츄! 正義と美貌の巫女こより参上! 어떤가요? 성우의 음성 더빙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렇게 음성 더빙된 버전을 보다가 아무 말 없는 그냥 평범한 오락실 게임이던가 이식 버전을 보면은 굉장히 밋밋합니다. 두 번째 랜덤 스테이지는 거대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숲이죠. 거대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닌자들이 이 나무를 타고 화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었죠. 스테이지 중간 보스로는 선풍의 광전사 산간을 만났습니다. 암살자로 이름을 떨친 탈주 닌자거든요. 그래서인지 등장하는 닌자들도 부하들인가 봅니다. 이 게임의 매력은 등장하는 보스 캐릭터들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고요, 개성도 강합니다. 울창한 숲 스테이지라서 그런지 등장하는 보스도 메카닉 디자인이 잘 된 애벌레의 모양입니다. 이름은 중형 기동전차 질라. 제일 앞에 뿔이 달린 모양을 보니까 박각신화방의 유충의 모양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단계에 유충이 파괴가 되면서 나비가 나왔죠. 나방의 유충에서 나온 건데 모양은 나비가 생각이 나죠. 나방이 아닙니다.
게임이니까 넘어가고요. 보스의 이름은 이동무기 베니입니다. 세 번째 만나면 어려웠을 텐데 두 번째라서 무난하게 클리어했고요. 楽勝楽勝なんてことない連中だね。 랜덤 스테이지 세 번째는 성지입니다. 배경에 거대한 문이 있죠. 일본에는 저런 문이 신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사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여지고요. 배경에는 거대한 무쌍이 있죠. 공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신사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중간 보스는 우리에게 인기가 좋은 카엔인데요. 금방 사라졌지만요. 이따가 다시 만나니까 아쉬움은 뒤로 미루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적들은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요. 악마 모양의 메카닉들입니다. 1차 형태의 보스가 등장을 했죠. 이름은 보컬 방어 차량 헤이지입니다.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입을 벌리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마차 모양의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우가 타고 있는 건가요? 여우 얼굴에서 총알 3방을 쏘고요. 가마솥 같은 곳에서 화염구가 나와서 총알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날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총알이 그리 빠르진 않습니다. 피할만 하고요. 신사의 바닥이 무너지니까 밑에 용암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스가 추락을 하니까 이거는 세 번째라고 해야지 될까요? 3차 형태. 이름은 겐야입니다. 겐야는 환영의 할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스의 얼굴이 약간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긴 합니다. 姫を助ければ褒美がどっさり。ワクワクするな。 랜덤 스테이지 3개를 무사히 클리어를 하면은 네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갑자기 난이도 상승이 체감이 됩니다. 그동안 중간 보스로 만났던 닌자들을 다시 한번 차례대로 만나게 되죠. 선풍의 광전사 산간 대사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로 이 게임이 한글 발매됐을 때 대사가 저렇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네, 그대로 나옵니다. ほら少しはできるようになったか。 호유리만큼 인기가 좋은 그리고 시리즈 내내 배근을 했죠. 홍련의 투이 카엔입니다. 복장은 전신 타이즈를 입고 있는데요. 왼쪽 가슴에 불 화자가 써 있습니다. 불꽃을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호요리는 거유라고 하는데 카엔은 폭유라고 하네요. 구동에 거한 패치잔이고요. 이 게임의 주인공 텐가이랑은 뭔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알려진 건 없네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지나치셨겠지만요. 사천왕 대사 전부 성우들이 더빙을 한 겁니다. 오직 세턴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죠. 사천왕의 리더 혈풍의 마검사 엔키입니다. 마도의 길을 걷고 있는 순수 악으로 이루어진 아주 나쁜 놈이고요. 자신이 쓰러뜨린 검술의 대가들의 영혼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うわ、城が浮いてる。あれ全部非漱石なの？ 네, 5번째 스테이지고요. 지금 여기는 공중에 떠있는 성 안에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근처에서 싸우는 중입니다. 성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들의 반항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죠. 여기서는 아껴왔던 폭탄을 다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위험해서 폭탄을 사용을 했는데요. 호유리 폭탄의 단점이 이거죠. 사용하면서 죽을 수 있다. 유언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언봄을 보셨고요. 그렇게 아끼던 폭탄 이렇게 죽으면 정말 허무하죠. 3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아깝고요. 한 마리가 죽었고 우리는 파워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게임은 난이도가 조금 쉬워집니다. 지금 총알 날라오는 것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느려졌죠. 네, 한 마리 죽는다는 게 그렇게까지는 손해가 아니고요. 이 게임은 풀 파워업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풀 파워업을 하면은 적들의 난이도, 총알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풀 파워업을 안 하고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말 적들도 필사적입니다. 우리가 성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지금 보스는 성의 문지기입니다. 뭐 제가 이 게임 리뷰할 때마다 문지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문지기의 이름은 슈테노입니다. 成敗みんなまとめてかかってらっしゃい 성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이고요. 정문으로 가느냐 뒷문으로 가느냐인데 뒷문이 쉬워요. 쉬운 대로 가야죠. 게임사에서는 정문과 뒷문 뭐 밸런스는 맞춘다고 했겠지만요. 그래도 정문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문으로는 기습이라고 안 하죠. 정면 돌파라고 하지. 기습은 역시 방심하고 있을 만한 허를 찌르는 곳으로 가야죠. 호요리의 폭탄이 발동은 늦게 하지만요. 일단 발사가 됐으면은 동그란 원이 펼쳐지잖아요. 그 원의 데미지는 이 게임에서 최고로 강력합니다. 물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맞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요. 중간 보스 거미같이 생긴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총알이 날라오는 속도나 나오는 개수나 그렇게 매섭게 보이지는 않죠. 아이고 너무 방심했네요. 적들의 총알이 더 느려졌죠. 우리의 레벨업이 낮고 목숨 하나도 잃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의 초기화가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죽기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숨도 잃었습니다. 6만점에 보너스 한 마리 있거든요. 목숨 하나를 더 얻어놓은 게 왠지 모르게 든든하기도 하고요. 성 안쪽 뒷문에 보스입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요. 공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스의 이름은 하계신 아자리상. 이런 이름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약간 좀 특정 종교, 우리들은 잘 모르는 그런 종교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카더랍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사이비 종교 같은 곳이니까 딱 맞게 사용을 했네요. 飛翔石が光ってる。いよいよこの奥なのね。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 게임의 1편은 각각 주인공들이 자신에게 맞는 비행기를 만들거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하늘을 나르면서 싸웠던 슈팅 게임인데요. 이 편에서는 주인공들이 그냥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는 이유는 빛창석이라는 돌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유리는 목걸이 형식으로 몸에 지니고 있고요. 호유리가 1편에서는 몸집이 작았잖아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몸집을 안 키웠다고 합니다. 성장을 늦춘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2편에 와서는 몸집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였죠. 비창석이 있어서 편안하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장을 안 멈춰가지고 이렇게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종 보스의 음성도 여기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もはや誰にも止められぬわ。たとえそれが神であってもな。 최종 보스전입니다. 보스 이름은 동방장군 미카가미 겐쇼. 이 게임의 또 다른 주인공 쇼마루, 그 캐릭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쇼마루는 거울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쪽 집안이 거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문이었고요. 최종 보스 겐쇼,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그런데 지키던 거울에서 사악한 기운이 흘러나와가지고 당주를 홀려버린 거죠. 아이고,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빨리 턱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살짝 늦어가지고 총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뭐 폭탄만 두어 방 쏴주면은
최종 보스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요리 폭탄의 위력은 이 게임에서 최고니까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공주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유는요, 최종 보스 지금 이 녀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あっぱれ、よくぞ姫を助けてくれた。褒美として欲しいものは何でも与えようぞ。さあ何が欲しいか申してみい。なんでも本当にじゃあね、普通姫。嬉しゅうございます、小より様。実は私もあなたのことが、いやー、ちょっと困らせてやろうと思っただけなんだけど、本当にくれるとは思わなかった。 최종 보스 이계황 공룡 말입니다. 공룡을 공격을 안 하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은 숨겨진 배드엔딩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배드엔딩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마다 엔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피엔딩, 배드엔딩. 그런데 코요리는 해피엔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배드엔딩 같아서. 저는 이 게임을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PX에 이 게임이 있었거든요. 쉬는 날이면은 이 게임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 제가 제일 잘했죠. 그리고 스트라이커즈 1945도 밖에 있을 때 물론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군대에서, 군대는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곳이잖아요. 아주 이런 게임을 수련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한텐 말이죠. 이 게임을 하면은 군대도 생각이 나지만 유튜버로서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준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년 첫 번째 게임 리뷰를 마음을 다시 잡고 시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 게임을 리뷰를 했고요. 코요리의 또 다른 엔딩 못 보셨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